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우리 04-1점 우리 원 우리 샘플 t-테스트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해서 파일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우리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니까요. 우리 기술 통계 수치형 자료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그 팩터 처리할 게 없기 때문에 팩터 처리하는 거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실행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블로그에서 EDA가 아니고 원샘플 t-테스트 해서 OST 언더바 TB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파일명은 여기 보시면 우리 04-1 OST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4-1 그리고 OS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read CSV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무게 1, 2, 3, 4, 5, 6 해서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거를 우리 저장해서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ST TB로 해서 구조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숫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TB로 해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통계 분석을 하면 이제부터 이제 구조가 있는데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패키지 설정해 주시고 데이터 블록에 있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 데이터 탐색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떤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우리 데이터 탐색. 데이터 탐색은 다른 말로 하면 EDA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술 통계 분석 쪽입니다. 우리 이미 이전에 기술 통계 분석을 해봤죠. 그 앞부분에 있는 기술 통계 분석을 이 앞부분에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본 통계치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 OST T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get 수치형 변수니까 get summary st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를 보려고 그러면 여기다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전체를 다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렇게 돼 있죠. 뒤에가 안 나오니까 좀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 1 평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32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값들은 320g보다 조금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확률적으로 작은 건지 아닌지 통계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평균을 쭉 봤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기본 통계치 확인했으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T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 플롯 해주시고 매핑 에스테틱 해주시고요. y 값은 해서 우리 무게 1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언더바 박스 플롯, 그죠?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요. 박스 플롯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네요. 이건 일부러 이제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 형성하지 않도록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봤고요. 자, 이거를 박스 플롯을 우리 히스토그램으로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DB 해주시고요. 우리 GG 플롯, 그 다음에 매핑, 그 다음에 에스테틱, 그 다음에 X 값을 이번에는 이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 플롯은 Y 값으로 세팅이 되고요. 우리 뒤에 보는 우리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X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언더바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 히스토그램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컬러는 우리 화이트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빌 해주고요. 이 빌은 스틸 블루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빈스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빈스 또는 빈 위드로 해야 되는데 빈스로 해서 한 10개 정도로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 데이터를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규 분포 검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포가 과연 종 모양의 분포를 형성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t-테스트는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즉 이 데이터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걸 가정하고 정규 분포의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95%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귀무 가설, 연구 가설을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검증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 부분에서 정규 분포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규성 검정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정규성 검정은 우리가 모수 통계 가능한지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정규 분포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정규 분포 검정입니다. 자, 4.1 이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정규 분포 검정이 없으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이상치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규 분포 검정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고 이상치 제거하는 건 이미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기술 통계 분석 수치형 자료에서 보면 이 부분에 보면 이상치 제거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상치 제거하는 건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정규 분포 검증을 해서 통해서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얘를 검증해 봐야 되니까요. 이걸 먼저 해볼게요. 자, 분포를 OST 언더바 TB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분포의 각 값들, 즉 무게 이런 값들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피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피로 그 다음에 언더바 테스트. 우리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언더바 요걸로 R 스태틱스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저거 팁으로 이루어져서 타이디 모델 형식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무게 1, 2, 3, 4 이렇게 안 넣고요. 필요하면은 무게 1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무게 1에 대한 정규 분포 검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이 가설 검정의 귀무 가설은 정규 분포를 형성하고 있다가 귀무 가설입니다. 그래서 p-밸류 값은 이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1.39, 2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소수점 마이너스 14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0.000000 14개 내려가서 그 다음에 1, 39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0이라는 말이겠죠. 즉 무게 1이라는 변수의 이 무게 1이라는 이 분포 있죠. 지금 보는 이 분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 분포가 이 분포 안에 이렇게 잘 분포가 형성이 돼 있으면 정규 분포 모양을 띠는데 이런 박스 플롯 모양이 히스토그램으로 보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쪽 모양이. 요런 부분들은 너무 이상한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보면은 우리가 그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줄지 아니면 이거를 포함을 해서 비모수로 처리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딱 보고 한두 개 데이터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거를 해주고 돌려주는 게 좋겠죠. 그죠? 한 200개, 300개 되는 데이터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데이터가 이상치가 있으면 그런 이상치 데이터들은 우리가 아마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때 아마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입력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데이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모스 통계를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가 무게 1부터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제가 놓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고, 즉 우리가 데이터가 이상치가 없는 경우에도 비모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양은 특이한 데이터 때문에 비모수가 형성이 된 정규 분포에서 많이 벗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치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무게 1만 보지 않고 무게 1부터 다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넣지 않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무게 1, 무게 2, 무게 3, 무게 4, 무게 5, 그 다음에 무게 6까지 총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걸 다 넣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비모수인데 아마 보신 것처럼 특정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상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이미 해본 것처럼 OST 언더바 T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dentify, 그 다음에 outlier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게 1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게 1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쳐보면 이렇게 보면 요 두 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플러스에서 보시면 요 두 개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요 데이터인데 무게가 242, 244, 요 두 개가 문제가 되네요. 그죠? 요 두 개는 제거해주면 좋겠죠? 요걸 제거해주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뛸 수도 있고 또는 안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데이터들이니까 문제가 있는 데이터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OST TV 해주시고 삭제한 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원래대로 이 데이터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TV 해서 삭제할 내용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삭제를 해주는데 우리 필터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줬죠. 필터해서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해주면 요 느낌표 안에 조건절을 주고 그 조건절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 제외를 해줍니다. 그죠? 마이너스 또는 느낌표 두 개 다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무게를 해야 되니까 무게가 우리가 245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244니까 적당하게 한 24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245보다 작은 부분은 제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게 1이죠. 참, 무게 1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는 거에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서 그래프를 먼저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무게 1에서 찍어 보니까 우리 박스 플롯을 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찍어 보면 이런 분포가 나오네요. 20개로 한번 해볼까요? 20개로 하면 적당하게 이런 분포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이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적당한 분포인지를 우리 한번 통계 테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계 테스트에서 정규 분포 검정을 눌렀더니 무게 1, 2, 3, 4 해서 무게 1번, 무게 2번, 무게 3번, 4번, 5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형성이 됐네요. 나머지 무게 6번만 우리가 정규 분포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이 무게 6번은 비모스 통계 분서로 돌릴지 아닐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상치 제거해서 무게 1번 해봤더니 아무것도 안 뜨죠. 자, 이제 이제 정규 분포가 제대로 형성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 값을 보면 평균 값이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316g, 왜냐면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제거해 주니까 어느 정도 정규 분포로 우리가 형성이 됐고, 그 정규 분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 평균 값을 우리가 다시 구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자, 그래서 앞에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시면서 정규 분포가 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상치가 있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상치를 제거해주고 다시 위에 오셔서 여기서부터 다시 탐색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새로운 값, 즉 이상치를 제거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값의 기술 통계 값들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이 과연 320g인지 아닌지 우리 t-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t-테스트, 다른 말로 하면 스튜던트 t-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긴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t-테스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t-테스트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 t-테스트는 기본 가정이 정규 분포, 즉 우리가 구하는 이 값들, 이 하나의 데이터 값들이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가정하에서 정규 분포 확률 값을 이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t-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5번 우리 이제 t-테스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테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평균인 뮤가 있는데 뮤를 우리가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원래는 이 값들을 하나씩 우리가 코드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값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지만 우리는 여러 개를 동시에 분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변수로 하나를 세팅해 주고 해주는 게 뒤에 가서 편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뮤라고 하고요. 우리가 영어로 뮤라고 하니까요. 뮤는 우리 320g입니다 라고 세팅을 해 주겠습니다. 자, 뮤라고 세팅을 해 주고요. 이 뮤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20이라는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뮤가 320인지를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우리 검증을 하는데 양측 검정이 있고 단측 검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측 검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측 검정, 그죠? 양측 검정은 우리가 320g인지 아닌지, 그래서 양쪽으로 320g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고, 단측 검정은 320g보다 작은지 큰지를 검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측 검정이냐 단측 검정이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양측 검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즉 어떠한 특정한 값에 딱 맞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게 있고요. 그래서 특정한 값을 딱 맞고 그 특정한 것보다
크거나 또는 작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양측 검정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작지만 않으면 된다. 크면 상관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작은지 또는 크거나 같은지를 검증해 주게 되고요. 반대로 큰지도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실습을 통해서 계속 이후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측 검정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양측 검정, 당측 검정, 비모스 통계 이런 거를 한번 다 해볼 거예요. 우리 연습이기 때문에. 자, 먼저 양측 검정으로 검증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20g이 딱 맞아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팅을 검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양측 검증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OST_tb 데이터를 제일 먼저 호출해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t_test라는 값이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요. test를 하겠습니다. test를 하고요. 우리 포뮬라는 식을 의미합니다. 식. 그래서 값들이 우리가 어떤 값을 비교해 줄 거냐, 또는 그룹 분석이면 이 뒤에 가보면은 이제 그룹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룹 변수를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할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가 중요한데요. 이 물결 표시 왼쪽에 있으면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최종 변수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룹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왼쪽으로 무게를 우리가 검증해 주고 싶으니까 무게 1의 값이 우리가 검증해 주고 싶은 값입니다. 그래서 무게 1 이렇게 세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룹이 여기서는 하나니까 원 샘플은 그룹이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무게 1을 검증하는데 이 무게 1은 그룹이 하나다 이렇게 해주고요. 뒤에 가서 이제 그룹 분석할 때 이 부분을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마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뮤는 우리가 그 뮤 값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인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하는 거니까 뮤를 우리가 원래 320 이렇게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위에는 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뮤 값을 검증해줘라. 뮤 값이 320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줘라. 이렇게 해서 뮤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alternative라는 게 있습니다. alternative 요 값이 있는데 요 값은 뭐냐면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양측 검증을 할 거냐 단측 검증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alternative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alternative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alternative는 우리가 귀무가설이 아닌 반대가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귀무가설 또는 영구가설이라고 했는데 귀무가설의 반대인 영구가설, 이 영구가설을 우리가 영어로는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alternative 대체가설 또는 영구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alternative가 two side라고 하면은 양측 검증을 보겠다. 즉 양측에 왼쪽 오른쪽을 다 보겠다. 이런 말이고요. alternative가 greater라고 하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아닌 반대가설, 즉 귀무가설 반대가설인 얼터네이티브 대체가설, 영구가설이 큰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은 게 어떤 값보다 크다를 검증하고 싶으면 얼터네이티브를 그레이터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은지 아닌지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얼터네이티브가 less로 들어가면 작은지를 검증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양쪽 검정 큰지 검증해 주는 거고 작은지 검증해 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lternative 작은지 아닌지를 검증해 준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쓰거나 요거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양측 검증이라고 했으니까 two side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two sided side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보시면 p-value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무게 1은 여기를 보시면 그룹이 몇 개냐? t테스트는 그룹이 2개까지 검증해 줍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그룹이 하나, 여기 하나라고 세팅을 해줬죠. 그래서 그룹이 하나인 경우에 우리가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샘플 t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개수는 총 몇 개냐? 100개다. 이렇게 됐고요. 스테이티스틱은 우리 t-value 값을 의미합니다. t-value 값은 우리가 평균인 320으로부터 우리가 몇 걸음 왼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몇 걸음, 그 다음에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뭐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느냐는 건데, 우리가 95% 확률로는 표준 편차의 1.96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있으면 그 표준 편차의 2배 미만, 95%니까 2배보다 조금 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1.9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6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는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가 구한 평균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마이너스 3.09만큼 떨어져 있다. 그리고 df, 요거 p-value 값은,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았느냐? 귀무가설은 우리가 항상 차이가 없다. 또는 320g이 맞다 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20g이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0.002입니다. 우리가 0.05보다 우리가 크면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은 거고,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이 틀리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p-value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틀렸다. 다른 말로 하면 320g이 아니다. 자, t테스트 t값도 2배, 1.96 미만이 돼야 되는데 훨씬 더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갔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률 값으로 보면 요만큼 떨어져 있는 확률 값을 계산해 보면 0.0026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value 값을 요걸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차이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 값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쉼표 해주시고, 컴마 해주시고, 우리 디테일드 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true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값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p-value 값만 보는 게 아니고 디테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estimate 값, 이게 평균 값입니다. 우리가 얼마였냐? 318g이었죠. 그래서 318g인데 이 318g이 320g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0.002%, 0.002.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기 하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0.2% 분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onfidence low, confidence high라는 거는 우리 신뢰 구간을 의미하는데, 이 신뢰 구간은 318g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양쪽 사이드를 재면 317에서 319g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320g보다 훨씬 작죠. 아무리 커도 316g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뢰 구간은 우리가 여기서는 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 구간은 추정 방법에서 쓰는데, 추정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가설 검정. 그래서 320g이 맞다, 320g이 아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statistics, 즉 t 값하고 그 다음에 p-value 값인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 값, statistic 값은 우리가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여기서는 p-value 값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가 결론을 넣어줄까요? 우리 p-value 값이 얼마냐면 0.00262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p가 0.05보다 작죠. 그죠? 예.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귀무가설이 기각됐고요. 우리 귀무가설은 H 제노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차이가 322g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위에다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기 좋게요. 자, 320g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